원장님 뭐죠? 조회수 3회. 여러분들 다 잘 맞고 이제 11번만 처음으로 풀면 되겠죠, 그죠? 8번은 왜 안 했을까? 자, 11번. 집 근처의 편의점에서 한 개에 1,000원인 음료수를 그러니까 편의점에서는 1,000원에 파는데 대형 할인점에서는 4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편의점에서는 1,000원에 팔고 마트에서는 600원에 판다는 얘기겠네요. 40% 할인이니까 600원이죠. 400원으로 쓰는 우를 범하면 안 되겠죠. 대형 할인점에 갔다 오는데 드는 왕복 교통비가 2,100원일 때 음료수를 몇 개 이상 살 경우 대형 할인점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 이거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자주 하는 어떤 고민이죠, 그죠? 롯데마트에서 사면은 과자가 엄청 싼데 롯데마트까지 갔다 오는데 너무 귀찮고 교통비 들고 막 기름값 들고 이렇잖아. 오늘 은미 오빠들이 졸업해서 난리났어요. 차에 한 명도 안 타고. 신나네요. 자, 그런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되겠지. 자, 만약에 언뜻 생각해도 야, 한 개 사려고 마트 가면 손해인 거 바로 나오지. 왜냐면 한 개를 사면 편의점에서 사면 1,000원이야. 마트에서 사면 600원이긴 하지만 교통비가 얼마가 든대? 2,100원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많이 사면 그래도. 그렇지. 그거를 구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개일 때는 안 되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X개일 때를 알아보면 되는 거죠. 자, 편의점에서 X개 사면 1,000X1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마트에서 600원짜리 X개 사면 600X1이 들죠. 근데 마트는 추가로 무슨 비용이 듭니까? 교통비 2,100원이 드는 거죠. 그러면 유리하려면 어딨냐? 문제 어딨니? 유리하다. 야, 똑같으면은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거지. 유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작아요. 이게 작아야죠. 네, 맞아요. 이게 금액이니까. 저기 커요. 맞아요. 아니 저기 커요. 그렇지. 이게 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계산해보면 400 x는 2항이니까 안 바뀌죠. 2100. 과자 몇 개입니까? 6이네요. 뭐 어디서 실수? 오, 깜짝이야. 어디서 실수하신 거죠? 아니 400X를 안 쓰고 600이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40% 할인을 400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맨 처음에 우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그 우를 범하신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럴 수 있지. 그러면 혹시 답이 4가 나왔나요? 네. 맞네. 돌려? 돌리면 안 됩니다. 안 뚫려요. 네, 감사합니다. 12번. 야, 정가. 어떤 물건의 정가를 원가의 30% 이익을 붙여서 정하였다. 정가에서 2,000원을 할인해서 팔아서 원가의 10% 이상 이익을 얻는. 원가 정가는 항상 왜 용어를 수학책에서 항상 원가 정가 이렇게 정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원가가 뭐예요? 원가 물건을 사온 가격, 정가 그거를 판 가격. 내가 1,000원에 뭘 사와서 1,500원에 판다. 학교 축제 때 뭘 팔아먹으려고 해. 1,000원에 사서 1,500원 팔아. 그럼 한 개당 얼마씩 먹는 거죠? 500원씩 먹는 거죠? 근데 만약에 1,500원으로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려. 그래서 1,300원으로 바꿨어. 그럼 한 개당 얼마씩 먹는 거죠? 300원씩 먹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가랑 정가가 이런 개념인데 얼마인지 모르니까 원가를 X라고 한번 나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합시다. 원가는 X고 정가는요 처음에는 30% 이익을 붙여서 일단 정했죠. 그러면 정가는 1.3X로 처음에는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팔렸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2,000원을 또 할인해서 팔았대.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정된 정가는 1.3x 마이너스 2,00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한 개당 이익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정가에서 원가를 빼야 되죠? 그렇죠? 그럼 1.3x 마이너스 2,000에서 x를 빼면 이게 한 개당 이익이겠죠. 그죠? 이게 한 개당 이익인데 한 개당 이익이 뭐냐면 원가의 10%래.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같을 때의 이야기고 우리 부등식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원가의 10%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자. 이게 원가의 10%인데 이것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죠. 이상.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된다?
요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자, 요거 한다. 그러면 일단 양변에 10씩 곱합시다. 10은 양수니까 안 바뀌는 거죠. 13x 마이너스 2만 마이너스 10x는이 아니라 x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자 3x인데 x도 빠지니까 2x네요. 2x 그 다음 이건 다 2항이니까 안 바뀌고 2만 이렇게 되고 그럼 x는 만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 자 이렇게 해놓고 항상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문제를 다시 한번 꼭 읽어야 되죠. 원가는 얼마 이상이야 하는지 구하라. 우리가 x가 원가 오케이 맞네. 얼마 이상? 오케이 됐네. 10,000원 이상 이렇게 항상 검토를 처음에 이렇게 활용 문제는 처음에는 아예 이해를 못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면 이해는 돼. 그래놓고 어디서 틀리냐면 항상 이렇게 잘 구해놓고 내가 구한 x가 뭔지 모르고 그냥 막 쓰다가 틀립니다. 그죠? 그렇게 많이 틀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활용 문제 풀 때 항상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되냐면 풀고 보기 있다고 흥분해서 바로 쓰지 말고 항상 확인 한 번씩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12번 했고요. 15번 소금물은 제대로 해야 되겠죠? 몇 개 틀렸어요? 뭐가요? 자 15 소금물은 태도에도 어려워. 오늘 종합시켰어요. 아 끝나서? 월요일부터 4시에요? 이게 아닌데? 네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월수금만 오시면 되고요. 자 소금물은 계속 설명을 다시 해줄게요. 우리가 소금물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일단 분모에다가 소금 물을 넣고 분자에다가 뭘 넣어야 돼? 소금 이렇게 나와야겠죠? 여기서 만약에 물을 더 넣는다 그러면 소금물이 있는 데만 그 물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소금을 더 넣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소금에만 더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소금을 넣으면 소금도 늘어나지만 뭐 늘어나? 소금 물도 늘어나죠. 똑같은 거를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뭐 몇 퍼센트의 소금물 몇 그램이라고 나오면 고민하지 말고 일단 그거를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하는 게 가장 1번으로 해야 될 일이죠. 자, 요거를 이제 기억한 상태에서 15번을 봅시다. 8%의 소금물 500g이 있다. 더 읽지도 말고 일단 하는 겁니다. 자, 소금물 500g이 있고요. 소금은 40g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소금물 500g 있는데 소금이 얼마나 있냐면 500g의 소금물에서 100분의 8만큼 소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500분의 40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게 익숙해지면 그냥 한 번에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이 소금물에서 물을 증발시켜서 농도가 10% 이상의 소금물이 되게 하려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물만 더하면 소금물 부분에다만 더하는 거죠. 증발이라는 거는 물만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소금도 없어지는 거예요? 물만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빼줘야겠죠? X만큼 빼줘야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얼마가 증발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증발이라는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이러는데 이게 농도가 10% 이상인 소금물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상인 소금물이 돼야 된다. 이렇게 식을 만드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문제는 이제 식 하고 나서 여기까지 또 잘해놓고 못 푼 친구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양변에다가 500-x 곱하는 거죠. 그러면 40. 그 다음에 여기는 0.1이니까 0.1 500 x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똑똑한 친구들은 이런 질문을 꼭 해야 됩니다. 선생님, 양변에다가 뭔가를 곱할 때는 그 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확인해서 음수라면 부호가 바뀌는데 500 x를 양변에 곱하신다고 했는데 500 x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겠죠. 이 질문 꼭 해야 돼. 그러면 더 똑똑한 친구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물이 아무리 증발해봤자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니? 500g을 막 증발시키면 마이너스로 갑니까? 심지어 0으로도 안 가죠. 왜? 얘를 증발시키다 보면 뭐만 남아? 소금은 남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걸 곱해도 자신있게 부등호 방향을 안 바꾸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하면 40
40은 크거나 같은데 50 마이너스 0.1x가 되고 여기서부터는 뭐 풀면 되죠? 두 번째 16번 바꿨으니까 이거 지워야 되겠죠? 이거 소금물이네. 야, 4%의 설탕물과 설탕이나 소금이나 짜증나는 건 마찬가지죠, 그죠? 4%의 설탕물과 9%의 설탕물 300g을 섞어서 농도가 7% 이상인 설탕물을 만들려고 한다. 다음 중 4%의 설탕물의 양이 될 수 없는 것은? 자, 그러면 일단 지금 4%의 설탕물이 있고요. 9%의 설탕물 몇 g이요? 300g이 있습니다. 모르니까 얘는 x겠네요. 그럼 일단 얘부터 해보죠. 어떻게 전환한다? 300분의 300 곱하기 100. 그렇지. 이걸 빨리 하면 그냥 300분의 27이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얘는 x분의 x 곱하기 100분의 4죠? 그쵸? 그럼 이거는 x분의 0.04x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됐죠? 궁금한 게 있는데 그래서 x가 분모 분자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못 없애죠? 아, 이거는 쓸 수가 없죠. 그쵸. 없애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그런데 이 소금물 문제는요, 지금 이 300분의 27이라는 거는 약분도 심지어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지금 300g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잖아. 그리고 소금 물의 양도 절대적인 양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약분을 해버리면 애써 이 짓을 한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도 수학적으로는 약분이 됩니다만 그게 의미는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얘를 섞는답니다. 자, 그러면 300g짜리 소금물하고 xg짜리, 그냥 소금물에 할게 귀찮다. 300g짜리 소금물, xg짜리 소금물 섞으면 소금물은 얼마가 되죠? 300 플러스 xg의 소금물이 되죠. 그 다음에 소금은 27g 있고 0.04x만큼 소금이 또 있죠. 이게 농도가 7% 이상인 설탕물을 만들려고 한다 했으니까 7% 이상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똑같이 300 플러스 x를 양변에다가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당연히 양수죠? 당연히 안 바뀌겠죠?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정리를 잘해서 개념만 이해를 하면 소금물 뭐 이런 문제는 좀 쉬워요. 오히려 쉬워. 선생님 막 네. 중간고사 볼 때 이런 거 막 이런 것보다 훨씬 높게 나오죠. 지금 이 방학 특강 동안에 선생님이랑 한 정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단은 심화 문제 안 풀리잖아. 심화 문제 안 풀리는 이유가 필요 없어서 안 풀리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이 겨울방학 때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죠. 이거를 막 완벽하게 마스터해가지고 막 이게 아니죠. 그래서 어차피 마스터는 언제 하면 돼? 3월부터 하면 되죠. 3월부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당연하지. 당연한 겁니다. 이거 한 번에 다 이해하면 사람 아니죠, 그죠? 사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하는 수준 정도를 한 거의 다 이해가 되고 뭐 몇 개 틀리는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학교에서 한 80에서 85 정도 됩니다. 모자르죠? 당연히 모자르. 근데 이 말은 뭐야? 지금 갑자기 10분 후에 내신 봐. 이러면 그 점수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내신 전에 항상 뭐랍니까? 선생님이 한 달 전부터 막 난리 쳐요. 막 문제지만 이만큼 풀고 선생님 저 죽고 싶어요. 숙제가 너무 많아요. 막 이런 소리 이제 나한테 징징징징 할 거예요. 선생님 목표 몇 점? 95점 만들. 왜냐면 내신은 내가 사기를 쳐줄 수가 없잖아. 저번처럼. 그래서 무조건 실력방으로 해야 되잖아. 실력을 높여주는 수학이 내신 때 숙제 안 해오고 혼나요? 저는 어떤 경우에도 숙제를 안 해온다고 혼내지 않습니다. 근데 숙제를 안 해오면 누구만 손해요, 결국에. 너네만 손해입니다, 그냥. 그죠? 그런 경우는 있어. 그러니까 잘해오던 애가 갑자기 안 해와. 그러면 좀 혼냅니다. 그러니까 계속
잘해오다가 갑자기 안 해와. 너무 아팠대. 오케이 알았어. 근데 또 안 해와. 또 안 해와. 그럼 얘는 뭔가 신경의 변화가 생긴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조금 뭐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살짝 뭐라고 하고 말 안 통한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자, 네 거의 다 끝났어. 자 이제 지겨운 이 부등식의 활용도 이제 끝났죠, 그죠? 다시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수식만 갖고 살살살 놀면 되는 연립 부등식으로 잠깐 갔다가 활용이 하나 더 남았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아마 뭐입니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부등식에 대해서 이제 거의 다 배웠고 이제부터는 연립 부등식에 대해서 배울 거다라고 했는데 연립 부등식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연립 방정식이 생각나야겠죠. 연립 방정식의 특징은 뭐였어요? 일단 방정식이다라는 게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연립이라. 그치. 연립이 뜻이 뭐야? 미지수가 두 개.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해야 된다? 식도 두 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긴 거냐? 4x 플러스 2y는 2, 2x 마이너스 y는 4. 뭐 이렇게 생긴 걸 푸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소거법이 있었고 대입법이 있었죠, 그죠? 여러분 다 기억나지? 그래서 이게 뭐 3개일 때는 식이 3개 나오고 그럼 2개 짬뽕해가지고 막 랄랄랄 이런 거 했었지?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응? 기억이 안 나? 심심하니까 한 번만 해봅시다. 자, 요거 하려면 어떻게 되죠? 4x 플러스 2y는 2. 얘를 2배를 그냥 해봐. 그러면 4x 마이너스 2y는 8 이렇게 되죠? 그렇죠? 양변에 29배 똑같으니까 요거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날라가죠? 그렇죠? 그러면 8x는 10이 되죠? 그럼 x는 뭐예요? 8분의 10이 나오고 그 구한 x를 아무데나 여러분들 원하는 데다 꽂아 넣으면 y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바뀌니까 y도 구할 수가 있겠죠? 기억납니까 이제? 오케이. 자, 그런데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 연립 부등식도 연립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뭐 이렇게 생긴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x 플러스 y는 1보다 크고 뭐 2x 마이너스 y는 3보다 작다 뭐 이런 게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지가 않아요. 이렇지 않습니다. 이렇지 않고 연립 부등식은 미지수가 한 개입니다. 한 개.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면 그게 도대체 왜 두 개가 필요한지 갑자기 생각이 들어야겠죠, 그죠? 왜냐면 미지수가 한 개인 방정식은 식이 하나만 있어도 돼. 그치? 그렇잖아. 근데 미지수가 한 개인 방정식에 식이 굳이 두 개일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4x는 4. 미지수가 한 개인 방정식이죠. 한 개만 있으면 되죠. 굳이 우리가 2x는 2라는 또 다른 방정식이 있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 근데 왜 연립 부등식은 두 개가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차 부등식에 해를 구하면 항상 어떤 식으로 나오죠? x는 뭐 a보다 작다. x는 a보다 크다.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연립 부등식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게 하나 더 생깁니다. 뭐보단 크고 뭐보단 작다. 이렇게 나와요. 뭐보단 작고 뭐보단 크다. 더 구하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립 방정식보다 쉬워요. 더 쉬워. 그래서 이거를 할 때 핵심이 뭐 A, B 연립, 소거 이런 게 아니라 수직선을 얼마나 잘 긋느냐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할게. 뭔지 모르겠지만 1번식이 있고 2번식이 있어. 줄줄줄줄 있고 줄줄줄줄 있는데 이거를 해봤더니 1번식의 해를 구했더니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나왔고 2번식을 해봤더니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미지수 한 개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겠죠? 미지수 한 개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는 0, 마이너스 1, 1 이렇게 수직선을 그은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x는 1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면서 동시에 이럴 수 있나요? 없죠? 없죠. 그래서 이 경우는 해가 없습니다. 만약에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는 1보다 크다 라고 한다면 물이 좀 보이지만 그냥 할게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겠죠. x는 1보다 크니까 x는 1보다 크겠죠. 이 두 화살표를 모두 만족시키는 부분은 어디죠? 여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x는 1보다 크다가 답이 됩니다. 만약에 수직선을 그었는데 요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두 개 다 만족하는 부분은 어디죠? 여기죠. 그럼 답은 어떻게 나올 거야? 이거보단 작고 얘보단 크다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이 연립부등식은 결국 뭡니까? 네 종류밖에 없어요. 1번 이렇게 돼서 답이 없거나 이렇게 돼서 이쪽 부분 전체가 되거나 아니면 안 보여요. 이렇게 돼서 이 오른쪽 부분 전체가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교차해서 일정 부분만을 가지거나 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냐 아니면 구멍이 닫혀 있냐. 구멍 뚫린 거 닫힌 건 알죠? 크다면 뚫려 있는 거고 크거나 같다면 닫혀 있는 거. 그런 건 알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정도만 알면 사실 우리 이 연립부등식은 엄청 쉬워요. 오늘 더워. 죽겠네. 자, 그럼 우리 개념 체크, 우리 몸풀기로, 손풀기로 개념 체크 42-1을 해봅시다.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 그냥 이거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응? 수직선이 나타내요.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막혀 있는 게 뭐라 했죠? 막혀 있는 게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뚫려 있는 게 크다, 작다. 자, 그럼 해볼까요? 쉬우니까. 자, 1번씩하고 2번씩이 있습니다. 앞에 보세요. 풀면서 해도 돼요. 앞에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는 연립방정식하고 다르니까 뭐 소거법 이런 거 할 필요 없는 거죠? 1번식도 그냥 풀고 2번식도 그냥 풀면 돼. 일단 묻지마로 풀면 돼.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3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x는 1보다 크다 하나 구했네. 두 번째는 넘어가면 3x 넘어오면 9네요. 그죠? 그리고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돼? 수직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게 1하고 3이죠? 그럼 1번식은 x가 1보다 크다니까 빵꾸 뚫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그치? 이게 1번. 그 다음에 2번은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어떻게? 색깔 칠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대충 이렇게 높낮이 하는 거예요? 높낮이는 상관없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 뭐만 알면 돼? 이 교차되는 부분이구나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러면 x라는 거는 봤더니 3하고 1 중에 1은 뚫려 있잖아. 크고 3은 막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쉽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 손풀이 노가다 하는 느낌으로 43-2번 할 건데요. 183페이지. 선생님 이거는 이상한데요? 이거 왜 이렇게 됐죠? 자, 1번만 한번 봅시다. 1번이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4, 2x 플러스 6. 자, 이 문제 셰프만 잠깐만 봐요. 어차피 뭐 감으로도 지체신 분도 있겠지만, 자, 우리가 전에 있던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식 하나를 따로따로 줬는데 부등식 하나짜리를, 이건 부등식이 두 개잖아요. 근데 우리 이거 연립방정식 풀 때도 살짝 느낌 기억나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요렇게 1번, 그 다음에 요렇게 2번으로 갈라서 따로따로 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나 만들고 요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서 그 다음 또 어떻게 똑같이 하면 됩니다. 알겠죠? 1, 2, 3, 4 43-2에 1, 2, 3, 4 자, 손풀기로 금방 합시다. 연립 부등식을 풀려면 이거 수직선이 나타내는 거 까야 되는 거. 수직선이 나타내는 거를 물론 답을 쓸 때는 안 그래도 되지만 수직선으로 나타내는 거는 여러분 그럼 연립 습관처럼 부등식을 풀어라 하면 답이랑 수직선. 아니요, 답만 쓰면 되는데 초반에 엄청 헷갈리기 때문에 무조건 수직선으로 연습하세요. 아무리 귀찮더라도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선택이 아니에요. 아까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하는 거 있어요. 이거 지금 이거 푸는 거예요. 그래요? 네. 제가 어디 풀고 있었는지. 뭔가 이상했어요. 이런 거는 답이 뭐보다 작고 뭐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그렇습니다. 그럼 얘는 아까 쌤이 얘 이렇게 하라고 마지막은 요렇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렇지. 자, 10번 봅시다. 어차피 하나만 풀면 되니까 우리 4번만 같이 풀고 나머지는 연습 한번 해봐요. 자, 4번. 일단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4x-1 크거나 같다 2x 플러스 1 크거나 같다 3x 플러스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3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앞에 거 2개 자르고 뒤에 거 2개 잘라서 강제로 2개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배를 한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다? 똑같죠? 똑같이 한번 해보면 돼. 넘어가면 2x 인가요? 그러면 x 1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넘어가면 이야 마이너스 만들기 싫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긁고 x 마이너스 2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우리가 구해낸 거죠? 그럼 헷갈린단 말이야. 어떻게 한다 무조건? 그거 그럼 보이는 숫자가 1이랑 마이너스 2네 1 마이너스 2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일단 색깔 칠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색깔 칠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요건 뭐 내리든 올리든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쪽 화살표랑 이쪽 화살표가 겹치는 부분은 어디? 여기 가운데죠? 그럼 x는 1 마이너스 2 중에서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쉽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아 요거는 연립방정이 쉽네. 그냥 2개 나오면 2개 정리해서 x는 뭐보다 작다 크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하고 두 번째 것도 정리한 다음에 수직선에다가 점 2개 빵빵 찍어가지고 뭐 그러면 있든지 없든지 뭐 이렇게 올린 거 왔다 갔다 나올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그냥 표시만 해주면 되는구나 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끝나면은 이제 배울 이유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짜증나게 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짜증날 건 없는데 이게 여러분들 좀 헷갈리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렇게 생긴 건데요. 자, 이 연립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생겼잖아. 그지? 전이랑 뭐 다른 게 있나요? 없죠? 그냥 하면 되죠? 그래서 그냥 했어. 자, 해볼게. 그러면 넘어가면 x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죠.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4x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8 한 번 더 때리면 x 마이너스 2 끝났죠? 그죠? 요거 하나 구했고 요거 하나 구했으니까 뭐 하면 돼? 그럼 되지. 그래요. 마이너스 2 뭐야? 왜 숫자가 하나밖에 없지? 부터 약간 이상하죠, 그죠? 근데 하나는 색깔 칠하고 크거나 같다고요. 밑에 거는 색깔 똑같이 칠하고 작거나 같다네요. 그죠? 이게 뭐야? 뭐야 이거?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상하다. 원래는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왜 이러지? 자, 잘 한번 생각해봐. 하나는 마이너스 2보다 위에 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밑에 거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그러면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부분은 뭘까요? x는 마이너스. 그렇죠.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죠? 오른쪽 부분은 얘가 해당이 안 되고 왼쪽 부분은 얘가 해당이 안 되죠. 근데 둘 다 크거나 같다니까 유일하게 이 두 개의 부등식에 동시에 해당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 마이너스 2밖에 없지. 그래서 분명히 나는 부등식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이게 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수 있죠, 그죠? 그냥 풀었더니 진짜 겹치는 부분이 그 딱 마이너스 2 그거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사실 아까 했던 건데요. x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1, 3x 플러스 1. 자, 이것도 생긴 건 똑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해볼게요. 그러면 기계적으로 하면 2x, 6, x, 3, 1로 넘어오면 2x 마이너스 2, 그러면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다르네. 오케이. 이건 아까처럼 스트레스 받는 문제 아니네. 3이 있고 마이너스 있으니까 x는 3보다 빵꾸 뚫으면 안 되고 크고, 요거는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x가 이게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풀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꼭 바꾸세요. 기준을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정해. 나는 부등식 풀 때 x를 왼쪽에다 두고 풀겠다, 오른쪽에다 두고 풀겠다. 여러분들 편한 방법으로. 그럼 마이너스가 작은 게 이렇게 되죠? 자, 이건 겹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건 답이 뭐예요? 답이 없습니다. 해가 없다라고 써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범위가 좀 확장이 됐네. 아까는 분명히 네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자, 이렇게 겹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없거나, 뭐 왼쪽으로 치우친 것까지 해서 4개였죠. 근데 뭐가 하나 더 발견됐습니까 지금? 요렇게 생겨서 요 부분만 답인 경우가 발생했죠. x는 상수인 경우가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게 됐네요. 하나 추가됐죠? 하나 추가된 것까지는 괜찮지? 할만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우리 볼 때리는 거를 아니야, 할 수 있어. 185페이지 할 거니까 잠깐 쉬었다가 우리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에 다시 시작할게요. 너무 덥다. 어떡하지? 끝났어. 아이스크림 먹어요. 아이스크림 먹어? 네. 사줘? 아니요. 왜? 난 우회전 쓰는 돈 별로 아깝지 않습니다. 쌤 보고 더 아이스크림 드시라. 아이스크림 별로 안 좋아.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어디야? 응? 어디야, 그래? 뭐